처리해서 당좌 자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산은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6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당좌 자산, 재고 자산을 이건 무슨 자산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유동 자산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렇죠? 나머지 여기에 있는 투자부터 여기 유형,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은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원리로서 구분되는데 우리가 요걸 가지고 자산을 이제 하는데 요것을 그대로 이제 당좌부터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을 순서대로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자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당좌 자산이나 재고 자산이나 뭐 투자 자산 모든 자산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차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차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조건 차감이라는 항목은 무조건 모든 자산의 성격이 차감이라는 항목은 부채의 성격을 가진 그냥 차감적 평가 계정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입력한 것처럼 한번 제가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제가 한번 요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같이 비교 분석하셔서 보시면서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일부러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좌자산에 만약에 108번을 쳤어요. 만약에 1000만원 쳤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바로 대손 충당금 있죠? 요거 그 다음에 109번을 치워보겠습니다. 109번 쳐서 대손 충당금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100만원 치게 되면 이 오른쪽이 지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900만원이 됩니다. 빼줘요. 차감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쓰질 않는다. 그래서 차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빼줘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수로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부 부가세 신고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만 음수 처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팔았던 상품이 반품되어 온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부터만 내가 매입했던 걸 반품시킨 거 이런 것만 음수 처리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음수 처리 없어요. 그냥 마작금 다 그냥 치면 쥐가 알아서 차감 항목은 빼주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해도 설명이 다르죠? 그렇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정과목 적요 등록은 항상 틀어놓고 하시는 게 이론을 하든 실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당좌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뜯고 여기 현금적이나 대처적이를 보게 되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띄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당좌자산. 자,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현금과 예금의 1년 이내에 처분할 가능한 유가증권을 비롯해서 외상매출금, 당기대여금 등의 수취채권 등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당좌자산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나왔는데 이 당좌자산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이 계정과목 적요 등록에 제일 먼저 1순위로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 먼저 이 당좌자산 딱 찍지 않습니까? 101, 102, 103 이게 다 돈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다 돈이에요. 이거 다 돈. 정기예금, 정기이거 다 돈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요 세 개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통합 표시로 좀 쓴다고 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당좌 예금, 세 번째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네 번째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요게 101번, 요게 102번, 요게 103번,
그리고 요거는 제가 번호를 안 적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우리가 번호 없는 거야. 요거는 통합 표시로, 요건 통합 표시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가 번호 안 쓴 건 이론상에만 있는 거예요. 실기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론하고 이렇게만 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왜 번호가 없지? 번호 없는 건 이건 이론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 과목 조교 등록에 101, 102, 103 여기까지 실기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와 이론상에 있는 거를 합쳐서 요것을 통합 표시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있죠. 요거를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다 뭐라고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및 현금성 자산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보시는데, 여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유가증권은 타사증권을 얘기합니다. 타사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사증권은 우리가 액면금액이 있고 취득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취득금액이 원가입니다. 이건 취득금액이 원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사증권일 때는 취득금액은 필요 없어. 액면금액이 또 기준이야. 자사증권은 하지만 우리가 유가증권, 타사증권은 액면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 취득금액이 원가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세요. 타사증권은 액면금액이 나온다. 칼로 파불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사증권 할 때 또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조금씩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외울 거 외우면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사증권, 유가증권은 원래 네 가지예요. 몇 가지? 네 가지. 뒤에 또 나와요. 너무 지금 앞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유가증권은 네 개가 나와요. 그래서 1년까지 보유할 단기 매매증권, 1년 이상 보유할 뭐가 되겠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그거만큼 장기 매매증권 안 써. 거기 말이 바뀌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채, 공채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요, 내 회사 거 말고 타회사 거 아니죠. 타사증권이니까. 그래서 타사증권을 우리가 했을 때는 20% 이상 갖고 있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은 대주주가 되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기 연속극에 커튼콜인가 나오면서 너 몇 프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건 자기 주식들 얘기하는 거고, 거기는 자기 주식이야. 근데 나는 내가 A 회사 갖고 있는 내가 B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주식 갖고 있는 거, 그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야. 하지만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중에 유가증권 또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넘는 거, 이게 주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타사증권이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기출문제를 풀던 뭐를 풀던 문제를 딱 풀다 보면 회사 이름이 증권이 나왔어? 이건 회사 이름이 나오면 100% 타사증권이야. 근데 시험 문제 회사 이름이 안 나오고, 회사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어. 주식이 나오고 사채가 나오는데 회사 이름이 안 나왔어. 100% 자사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절대 내 자사증권은 절대 당사라고 하지, 회사, 내가 만약에 강남 그리냐, 강남 더 좋으냐, 절대 회사 이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본사, 당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읽었는데 회사 이름이 나왔다, 100% 타사증권.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읽었는데 주식 사채를 나오긴 나오는데 회사 이름이 안 나왔어. 다시 말해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회, 주주총회, 증자, 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다 자사증권이야.
회사 이름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은 우리가 타회사 주식을 내가 구입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회사를 설립하면 꼭 타회사 주식을 사야 돼요? 유가증권을 사야 돼?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정상적인 영업활동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내가 꼭 내 회사 설립했는데 꼭 타사증권을 꼭 구입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지 꼭 그걸 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 의미를 꼭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제가 뭐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추가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단기매매증권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게 지금 유가증권이야. 요게 1년 이내에 보유할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쭉 나갈 건데 오늘 그 중에서 현금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됐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비롯한 유가증권을 비롯한 뭐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수취되는 것은 통화와 통화대형 증권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되기 위해서 재화 또는 용역과 우리가 쉽게 교환할 수 있으며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과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현금에 대해서는 통화는 그냥 지폐, 동전, 주화 같은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통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대신 쓰는 말이 있어요. 통화 대용증권. 이것이 회계상의 현금이라고 봅니다. 공사채 만기 이자표. 이것도 현금이라고 하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 동조에 발행한 수표, 동사가 발행한 수표. 이것이 무조건 현금이다. 자기업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이것도 현금이다. 만기된 허음과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일람출구보험, 대체적금 환급증서, 배당금 영수증, 우편한 증서, 송금수표, 가계수표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등등이 다 통화 대용증권에 우리 현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예제 1번을 보시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현금이고 현금성 자산이 여러분들 따로 이제 외워야 될 것이 있어요. 뒤에 넘어갈 때 할 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현금, 현금성이 분류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 수입인치. 요 수입인치는 뭐라고 한다? 요거는 세금과 공가입니다. 세금과 공가. 수입인치는 세금과 공가라고 합니다. 우표는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통신비라고 하죠. 통신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가 이것이 어음이에요. 어음. 근데 받을어음이라고 쓰지도 않고 제가 지급어음이라고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선일자 수표를 지급하였다. 지급어음.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받을어음이야. 그래서 내가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라만 적은 거야. 선일자 수표를 지급하였다. 지급어음.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받을어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선일자 수표를 내가 어음이라만 적어 놓은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기 120일 양도성 예금증서. 요 예금증서가 요게 뭐가 되겠느냐? 요게 금융상품이에요. 무슨 상품? 이게 금융상품인데 이것이 무슨 금융상품이야? 만기일이 1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하지만 금융상품이 뭐야 이거? 이렇게 쓸게요. 은행상품이야. 금융기관이 은행기관이야. 그 여러분들 은행에 딱 들어가잖아요. 은행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이렇게 조그만 종이 짝지 이렇게 광고된 것들 있잖아. 아이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무슨 팜플렛 그래. 나 그게 생각이 안 나서.
펌플렛 같은 거 많잖아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쌓아놓고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적금, 요거는 적금 이율이 몇 프로고, 요건 어떻게 몇 프로고, 3년간, 5년간 적금하면 또 이율이 얼마,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은행 상품이야. 그 은행 상품을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데, 단기 금융 상품은 이론상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고요. 시험 볼 때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 할 거예요. 아직 우리 현금 뒤에 나올 거니까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만기일이 12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됐어요? 무슨 상품? 단기 금융상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기일이 여기 보세요. 120일이 아니고 90일 이내. 됐습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적으겠습니다. 여기에 현금성 자산에 취득 후 만기가 3개월, 다시 말해서 90일 이내 의 금융상품, 취득 후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을 요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거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기가 90일이다. 90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거야. 왜?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90일 넘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이야. 그래서 은행 상품은 잘 들으세요. 취득하고 내가 취득이 4월 1일이야. 그러면 4월, 5월, 6월까지의 만기가 된 것은 이거는 금융상품으로 안 봐. 바로 현금이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봐요. 이해갔습니까? 내가 취득 후 5월이다. 5월에 취득했더라. 그러면 5월 말, 6월 말, 7월 말일까지의 만기는 현금성 자산. 8월 1일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금융상품이야. 다시 예를 들을게. 내가 꼭 4월 1일 얘기할게. 4월 1일날 취득했어. 그러면 4월 말, 5월 말, 6월 말일까지는 현금성 자산. 7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내년 3월 말이 끝나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장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야. 근데 취득 후 3개월, 다시 말해서 상법에서는 우리 1개월을 30으로 잡아요. 몇초를 잡아요? 30. 그래서 90일로 잡아준 겁니다. 왜? 31일도 있고 30도 있고 29일도 있고 28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올해가 23년이면 24년이 윤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음력으로 올해가 여기지만 우리 양력으로 따졌을 때는 내년이 윤달이야. 내년에 이제 1년에 366일이 된단 말이에요. 2월 29일까지 있어. 올해는 28일까지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단기 금융상품은 이론상에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거 대신 단기 금융상품 대신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니까 요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단기 금융상품이니까 요거는 뭘로 한다 그랬어? 이건 이론상에서 나오지만 요거는 만약에 실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실기에서는 뭐 정기 예금 아니면 여기 뭐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 되겠지.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실기에서는. 오케이.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내가 표시 안 한 게 있죠? 표시 안 한 게 여기 뭐가 되겠어? 요거죠? 배당금 지급통지서. 그렇지?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야 수표, 송금수표 다 똑같이 요 두 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만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 수입인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금과 원가를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선일자 수표는 이거 어음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예금을 말하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을 말한다. 그 요구불 예금, 거기서 보면 보통예금은 예입과 인출을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이라고 그랬죠. 요게 다시 말하자면 요게 뭐예요? 요게 온라인 통장. 아시죠? 온라인 통장을, 이게 보통예금에 해당되는 거죠. 온라인 통장이. 당좌예금은 온라인 통장이 아니야. 여러분들 당좌예금은 개인이 발행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예금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이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예금 기업에 은행과 당좌 계약을 맺으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수표 용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표 용지 같은 게 어음 용지, 수표 용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용지 대금이죠,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당좌 거래 계약을 맺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기업의 은행에 당좌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있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첫 번째, 담보를 제공할 경우가 있고요. 담보 제공이야. 두 번째는 담보가 없으면 두 번째는 개설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당좌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당좌 계약을 맺으려면 조건이 뭐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하려면 은행과 당좌 거래하려면 첫 번째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 개설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이 담보 제공은요 붕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개설 보증금은 요거는 뭐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돼요. 이해가 됐죠? 개선 과목은 여러분들 담보 제공하는 건 붕괴가 없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아까 약속, 주문, 채용, 교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붕괴가 회계에선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기업에서 은행과 당좌 거래를 할 때는 첫 번째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개설 보증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투자자산에 속해 있는 이게 특정 현금과 예금에 해당이 돼요. 이거 개정 과목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개정 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셔서 특정 현금 예금 컨트롤 F하고 특정 한번 쳐봐요. 번호 몇 번에 있나요? 117번인가요? 자, 여기다가 제가 177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게 내가 번호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개정 과목이 거의 실기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붕괴한다. 이해갔습니까?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붕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해주시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던 여러분들 뭐 거기서 주어진 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당좌 거래 계약을 맺으려면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자, 은행에 예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수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 시에는 우리가 땡땡X 대변에 뭐 당좌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요 땡땡이라는 건 무슨 무엇을 매입했을 때 다 하는 거죠. 비품이 됐던 무슨 재고 자산이 됐던 무슨 매입했을 때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될 게 여기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I 당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이당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점, 요건 당좌예금. 그 다음에 요 U가 YOU. 뭐야? 요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I. 쓸게 그냥 I로. 여기는 동점이라고 합니다. 동점. 동점이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읽어주냐? 아이당당 유동현. 아유.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U. 여기는 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현금과 당좌예금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아이당당 유동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보셨을 때 I라고 하는 것은 자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사가 뭐죠? 내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회사. 그 다음에 여기는 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동전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다 현금이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발행한 수표 무조건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당당, 나는 당당하다.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다 당좌예금이요, 남이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이다. 유동현, 이렇게 외우란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시작. 아이당당 유동현. 아이당당, 내가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무엇이다? 당좌예금. 그 다음에 동점,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무엇이다? 현금이라고 얘기한다. 이해가됐죠? 이렇게 보시는 거야. 또한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 앞에 당점, 동점이 없어. 당점, 동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표를 발행하면 무조건 수표를 발행하죠?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만약에 수표를 받으면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한다. 말하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당점, 동점이 없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없이, 당점, 동점이 없이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 이렇게 달라져요. 됐죠? 된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시 여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I 당당 유동현인데 다시 한번 당좌에 발행한 수표는 당자예금이요. 동전에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야. 하지만 당점 동점이 없어. 그럼 그냥 수표를 발행했대. 그럼 발행했으니까 대변이잖아. 그렇지? 대변의 당자예금. 그냥 아무 당점 동점이 없이 그냥 수표를 받았대. 그럼 차변의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오케이? 그렇게 보시는 거야. 이 차이점을 알고 배우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땐 당좌 수표를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당자예금이 대변에 가겠죠. 그렇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그렇죠? 당자예금이 대변에 가겠죠. 만약에 수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예제 1번 원재료 3,000원을 매입 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그렇죠? 당좌 수표 발행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당자예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뭘 매입했어? 원재료 매입했으니까 다변에 원재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은행의 당자예입 시 이건 뭐 또 당자예금 대변에 당자예금 이렇게 뭐가 나가겠지. 그렇지? 뭐 중요한 건 요거고. 자, 보겠습니다. 당자 개설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당자 개설 보증금을 우리가 예치한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나왔죠? 장기 금융상품에 계정에도 포함하여 공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장기 금융상품에 하지 않고요. 우리는 당자 개설 보증금은 무조건 뭘로 분개한다? 앞으로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분개한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당자 개설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가 뭘로 제한다? 특정 현금과 예금. 아까 얘기했었죠? 117번. 이게 투자자산이야. 얘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에서 해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현금성 자산까지 좀 할게요.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들 보셔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게 첫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치 변동이 중요치 않은, 위험이 중요치 않은 것으로서.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얘기한다. 은행상품. 이거 세 가지로 구분돼서 외워야 돼. 이해갔습니까? 첫 번째,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빠르고 높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그렇게 중요치 않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일이 몇 개월, 3개월 이내로 도래된 채권 등을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택에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도래된 채권에 대해서 환매채 무슨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것도 있죠. 뭐 양도손 예금서, 딱지요금, 뭐 무슨 뭡니까 환매채, 기업보험, 표시보험 이런 것들 다 뭐야 처음 들어본 건 다 금융상품이야. 이해갔습니까? 나도 듣도 보시도 보면 단기 자유금융상품, 요즘엔 단기 자유금융상품을 많이 한답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 삼자한테 돈을 대신 빌려주면서 자기가 은행과 나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이게 단기 자유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 것들이 다 은행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정리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또 금방 또 저한테 또 잘 또 배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연금성 자산을 우리가 다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묶어 드릴게요. 아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자, 현금에 대해서 꼭 외워놓고, 그 다음에 당자예금은 우리가 당자예금
발행한 수표, 뭐 내가 발행한 수표, 이건 뭐였죠? 수표를 발행하면 또 있죠? 그 다음에 당좌자금의 조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은행의 담보를 제공한 분기였고, 은행의 대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예금으로 분기하고, 보통 이거 온라인 통장이 되겠고, 현금성상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이론상에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 전환이 빠르고, 이자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적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취득 당시 만기일이 몇 개월?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유가증권 하지 마세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배웠던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포인트를 잡은 게 이거예요. 전체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그대로 제가 채팅방에다가 다시 또 올려놓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